미르와 K스포츠재단 그리고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의혹, 여기에 최순실 씨의 딸은 물론이고 이제는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져서 큰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의혹도 또 의혹을 풀려는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최순실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보통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진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이고요. 2014년도에 청와대 문건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사자인 정윤회 씨의 전 부인입니다. 네. 그리고 20대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친하게 40년 동안 지낸 비선 실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야당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딸을 관련해서 국가대표로 승마 대표로 선발되는 데 있어서 부정한 의혹이 있었지 않았느냐에 관한 그런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네. 최근에는 박 대통령 연설문까지 고쳤다 이런 네. 주장도 나왔던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죠. 네. 그런데 굉장히 최순실 씨가 막역한 사이였고 최순실 씨하고 그리고 K스포츠재단에 굉장히 깊게 관여했던 고영태 씨가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최순실 씨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연설문을 고친 걸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과 관련 없는 사람을 불러서 굉장히 혼을 내는 그러한 적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네. 단순히 이런 일방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부터 보죠. 대기업 기부금으로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렇게 두 개의 재단이 있는데 800억 원이나 대기업들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모았고 그다음에 설립 허가를 냈는데 또 하루 만에 허가가 났어요.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설립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3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초고속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것도 문체부에 있는 담당 직원들이 서울까지 출장을 와서 이 재단 설립을 하는데 도와줬고요. 또 재단 설립을 하는 그 날짜에 강남에 있는 모 호텔에서 했는데 그때 대기업에 출연한 그러니까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 관계자들이 출연 증서하고 법인 인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재단이 설립이 된 거죠. 네. 그런 외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과연 이렇게 재단이 설립될 수 있냐 그런 의문이 가질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모금액 부분입니다. 모금액이 800억이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루 만에 이루어졌냐는 거고요. 또 모금액을 출연한 그런 기업이 총 62개 기업이에요. 네. 근데 62개 기업이 한국의 재계 순위가 1위에서 62위예요. 62위에서 넘어간 어느 기업도 여기다 기부하지 않았어요. 출연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하고 한다면 이게 할당돼서 굉장히 강요에 의해서 자발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대기업들은 물론 자진해서 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안종범 정책수석 역시 자발적으로 낸 게 분명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만약에 청와대가 나서서 돈을 모금했다면 이게 위법입니까?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청와대 중에서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굉장히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거죠. 내기 싫었는데 기업에게 돈을 내게 했다고 한다면 이게 자기네 어떤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모금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제3자에게 이런 재단을 설립하게 해서 어떤 이득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뇌물 수수가 될 수 있어요. 네. 2003년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마 이런 형태의 상황에서 제3자 뇌물 수수로 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개의 재단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최순실 씨가 또 등장합니다. 물론 의혹인데 재단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설립 과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걸 주도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그 과정에 보면 네. 그런 의혹은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봅니다. 미르 재단 자체는 문화사업과 관련된 거고요. 네. K스포츠 재단은 스포츠와 관련된 네. 거예요. 스포츠의 어떤 인재를 육성하고 지도자를 양성하겠다고 한 취지가 K스포츠 재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설립 과정에서 누가 개입했냐. 물론 뭐 청와대나 다른 권력이 개입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거기에 구성된 이사장이랄지 주요 이사진들이 다 최순실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그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가 깊게 관여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두 개 재단 중에 이제 스포츠하는 K 스포츠 재단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만뒀지만 사임한 정동춘 이사장도 최순실 씨와 가까운 사이죠. 그렇죠. 그 정동춘 이사장이 최순실이 다니는 어떤 마사지와 관련된 그런 업체의 네. 대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서 네. 자기 어떤 개인적인 사업 그런 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운영에 관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네. 전권을 휘두르면서 자금 운영이랄지 그런 거에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문제가 불거지자 그만뒀는데 본인은 한국체대 명예교수고 박사학위도 있다. 스포츠 센터, 마사지 센터만 운영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네. 해명을 했고. 그 가운데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차은택이라는 뮤직비디오 제작자입니다. 네, 여긴 네, 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사실 뭐 차은택 씨가 2014년도부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문화계의 황태자라고 그렇게까지 불려졌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분인데. 네. 차은택 씨가 2014년도에 문화융성위원회 유촉이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창조혁신단장도 맡게 되고요. 네, 대통령직 그렇죠. 직속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화와 관련된 그런 단장을 맡게 되면서 굉장히 그 문화계에서는 문화계 황태자로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차은택 씨의 스승이 문체부 장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외삼촌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은 차은택 씨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차은택 씨는 사실 법률적으로는 미르재단과에는 뭐 이름이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 차은택 씨의 대학원 은사가 미르재단 이사장 등 주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요. 또 차은택 씨의 지인들이 또 이사에 또 포함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미르재단의 어떤 사무실을 갖다가 임차한 것도 차은택 씨의 후배가 이걸 알아보고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은택 씨가 미르재단에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네. 그런 의혹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네. 거죠. 자, 정리해보면 이들 재단에 최순실 씨가 깊이 개입했을 수도 있고, 뭐 주도했을 수도 있고, 뭐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줬을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 재단으로부터 돈을 빼서 자기 사업에 쓰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튀어나왔어요. 네, 그렇죠. 뭐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인데 그중에서 제일 최순실 씨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K스포츠 재단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서울에 WK라는 네.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독일에도 또 WK라는 독일 법인을 설립하고 네. 또 독일의 비텍 스포츠라는 네. 또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지금 이게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예, 네. 이게 이제 뭐 페이퍼 컴퍼니의 수준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근데 WK 보면 사실은 최 씨가 어떤 뭐 등기부상 뭐 이사로 돼 있다거나 대표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회장님을 불렀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WK의 실질적인 소유주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최순실 씨가 아니냐, 이제 그런 의무를 갖고 있고요. 또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모금한 돈을 네. 독일에 있는 비텍 스포츠나 아니면 WSK 통해서 이걸 유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지금 의구심을 받고 있는 거죠. 최근에 어느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4대 그룹 중에 하나가 K스포츠 재단의 관계자가 와서 네. 2020년도에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데 비인기 종목에서 유망주를 좀 발굴하겠다. 네. 그러면서 80억 원을 좀 기부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80억 원을 주관하는 회사가 어디냐? 네. 그게 바로 최순실 씨가 설립한 독일의 비덱 스포츠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보면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비덱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 딸이
독일에서 승마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네, 공교롭게도 그 돈을, 독일에서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돈을 이용해서 본인의 딸을 유망주로 지정해서 네. 도쿄올림픽에 내보내려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자금 유용해가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한류를 촉진하고 스포츠, 한류를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서 재단을 만들었다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조언을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언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네. 조언을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설립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대기업들의 네. 기업들의 출연이 네. 자발적인 그 문제 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운영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정말로 스포츠나 문화 융성을 위해서 쓰이겠다고 한다면 그 돈을 쓰일 때 공정한 절차, 객관적인 정관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이게 쓰여져야 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의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니면 최순실 씨를 통해서 흘러갔는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말 정당에 쓰여졌는지,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이야기를 해보죠. 이화여대가 들썩들썩합니다. 일단 입학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네, 이화여대 수시 전형으로 입학을 했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시 전형에서는 수상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수상 실적이 공고문에는 9월 15일까지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 실적을 인정해 주는데 네. 실질적으로 정유라 씨가 아시안 게임에서 수상을 한 것은 9월 20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9월 15일 이후이기 때문에 이 공고문의 취지에 위배되는 거죠. 네. 더군다나 거기에는 개인전에서 수상한 사람에 한해서만 실적을 반영되어 있는데 단체전에서 금상을 땄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입학 자체에서도 특례가 있다는 거죠. 애외적으로 정유라 씨를 입학을 했기 때문에 이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훈련 때문에 수업에도 거의 출석하지 않았는데 학점을 받았다. 또 제출한 리포트도 너무 부실했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단 그 과정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출석을 거의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여대 그 학칙에 보면 1학기에서 6분의 1만 출석 안 하면 F학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석 안 하다 보니까 계속 경고가 왔었고, 그 다음에 지도교수가 제적을 하겠다고 경고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제적 경고를 한 다음에 4월인가 5월에 최순실 씨가 학교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도교수도 교체됐고 네. 학칙이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학칙 개정 내용은 그거죠. 해외에서 연수를 한다거나 훈련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을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제물로 제출해도 비학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으로 개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학점을 줬기 때문에 네. 이화여대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해명해라. 예. 네.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죠. 네.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어제 안타깝다. 나라를 위하는 소임을 다하고 오직 머물렀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 말고 사심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뜩이나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데 의혹이 의혹을 낳고 그 속에서 불신은 커져가는 현 상황에 제 마음은 무겁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들께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대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지키는 소임을 다하고 제가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습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의혹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감독기관이 감사를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해 주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처벌할 수 있다. 누구라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은 그 의혹에 대해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죠.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최순실 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게 비선실세로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정권 차원의 의혹 게이트로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수사를 하게 된다면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최순실까지의 어떤 비리 수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약간 의문은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야당이랄지 뭐 일부 언론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최순실 씨 개인으로 한정되는 검찰의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검찰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게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실체 진실을 먼저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검찰로 그 공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순실 씨 모녀가 독일에 있다고 해요. 수사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뭐 검찰 출신이시니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할까요? 일단 이제 해외에 있으니까 이게 소환을 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사가 굉장히 미궁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독일에 있는데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서 독일에서 뭐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독일이라는 데가 유럽 연합 국가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은 국경이 없어요. 네. 독일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체포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최순실 씨가 나는 정치적인 어떤 희생양을 주장하면서 정치의 망명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애로 유병헌 씨, 전 세무회장 유병헌 씨의 아들 유선나 씨가 프랑스에서 2014년도에 네. 체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도 재판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최순실 씨가 소환이 어느 때 되느냐가 검찰의 수사의 어떤 진행에 어떤 향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강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